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구 시스템 중에서 직권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권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지각 변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지구의 직권의 층상 구조 중에서 우리 내핵, 외핵, 멘틀, 지각이었잖아요. 그 지각이 뭐 한다고요? 움직이는 게 바로 지각 변동이 되겠죠. 그래서 화산 활동이라든지 지진, 수컷 산맥이 만들어진 형성 과정, 그리고 대륙의 이동 등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 그런다고 우리가 지각 변동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화산이 일어나고 왜 지진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바로 뭐 때문에 그렇죠? 에너지가 가기 때문인 거죠. 무슨 에너지? 네, 지구의 내부 에너지, 지구에 있는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이 내부 에너지가 축적되었다가 급격히 방출될 때 화산 폭발, 지진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배우는데 먼저 화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화산이라는 것은 이 멘틀에 있는 마그마가 그쵸? 지각의 얕은 부분을 뚫고 나오는 게 바로 화산이에요. 뚫고 나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지각이 있고 여기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뚫고 나오면 그냥 뭐 조금 이렇게 나오겠어요? 뻥 터지겠죠. 왜? 여기 압력이 다 와서 이렇게 막 뻥뻥 터질 거 아니야. 그러면서 화산 폭발이 나면서 화산 분출물들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화산이에요. 그러면서 먼저 요 마그마가 있던 게 바깥으로 나오면서 액체 같이 흐르는 걸 우리가 용암이라고 해요. 이 마그마랑 용암은 좀 달라요. 마그마가 마그마는 이 그 기체라든지 뭐 그런 것에 녹아 있는 상태인데 같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지각을 뚫고 나오면 기체들은 바깥으로 나가겠죠. 화산가스는. 그리고 뭐 화상 뭐 새설물 같은 것도 밖으로 뻗어나오겠죠. 그리고 남은 액체가 용암이에요. 그래서 마그마에서 화산가스가 빠져나간 용류, 녹아있는 물질을 우리가 용암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바깥으로 기체로 나가는 게 바로 화산가스죠. 그래서 요거는 대부분이 뭐라고? 수증기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입자라든지 작은 입자라든지 뭐 돌멩이 같은 것들이 뻑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화산 폭발로 부서진 고체 물질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무거운 건 근처에 떨어지고 가벼운 건 멀리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화산 쇠설물을 우리가 그 크기에 따라서 얘기하는데 가장 작은 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화산진. 그 다음에 화산재. 그렇죠? 그 다음에 화산력. 그리고 화산암개. 화산암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화산진이 가장 멀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왜 입자가 가장 작으니까. 화산암개는 돌멩이 같은 거니까 근처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 우리가 화산 쇠설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글씨는 뭐냐면 요 화산가스가 어떻게 피해를 주는지. 그렇지? 그래서 이 화산가스 같은 경우는 수증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이산화황 같은 건데요. 얘네들이 이 수증기가 뭐 이 화산가스가 기체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기권으로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를 만든다? 산성비가 돼서 내린다는 거예요. 이 산성비가 내리니까 토양이 어떻게 되는 거죠? 산성화 되겠죠. 그래서 화산가스에 의한 피해예요. 그리고 화산세설물 같은 경우는 아까 화산지, 화산재, 화산력, 화산암기가 있는데 이 화산진이나 화산재가 공기 중에서 뭐 한다고? 대기 중에서 햇빛을 차단시켜요. 그렇죠? 그래서 햇빛이 못 들어오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낮추겠죠. 또한 이 화산재에 의해서 항공기 운항이 방해돼요. 엔진에 먼지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공기 운항이 자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해가 있고요. 용암 같은 경우는 흘러내리는 거니까 도로라든지 건물, 농경지를 피해를 입히겠죠. 그래서 여기 화산에 대해서 분출물과 그리고 피해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냐? 바로 뭐 화산을 막을 수는 없어요. 왜? 지구 내부에서 축적됐다가 방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 터질지 알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대피하고 그거 이제 피해를 대비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될 게 뭐냐면 화산 분출을 예측해야 되고요. 그리고 폭발이 일어났을 때 용암이 흘러내리잖아요. 그 용암이 인가나 또는 농작물에 안 오게 제방을 쌓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댐이나 수를 건설해서 우리가 쉽게 물을 끌어와서 어떻게 된다고?
그걸 시킬 수 있게 용암으로 바로 식혀서 흐름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드는 대책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화산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진이죠. 이 지진은 땅이 흔들리는 거죠. 진동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적된 지구 내부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되면서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땅이 흔들려서 피해가 발생하는 건데 땅이 흔들리니까 도로라든지 건물 그리고 다리가 붕괴되기도 하고요. 이 붕괴에 의해서 또 산사태라든지 또 우리 건물 내에 있으면 낙하물 떨어지는 것도 많겠죠. 그런 거에는 인명, 재산 피해 등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스관, 도시가스 많이 쓰잖아요. 가스관이 파괴되거나 또는 전기가 합선되고 누전되고 그래서 화재까지 발생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게 지진이 땅이 아니라 육지가 아니라 만약에 해저에서 일어난다면 쓰나미까지 발생하는 거죠. 해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육지 바닷가에 쓰나미가 물려와서 큰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피해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피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뭐 이론적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진파를 분석할 수가 있죠. 우리 지진파 같은 경우는 P파, S파 있잖아.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그렇죠? 통과하면서 속도 달라지고 또는 어떤 거는 뭐 고체만 통과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지구 우리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속도 변화나 꺾이는 정도에 따라서 지구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물질을 연구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지각인데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분명히 딱딱한 지각인데 뭐 액체가 있어. 뭐 그럼 석유 같은 게 있을 테고 왜 속도가 달라지는 걸 보고 또는 꺾이는 걸 보고 지하자원까지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진이 피해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여하튼 그렇지만 그렇지? 좋은 점도 있지만 더 나쁜 점이 많겠죠. 경제적 인명피해가 생기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대책 뭐 하는 거죠? 땅이 흔들려도 건물은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내진 설계.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행동 지침, 안전 교육을 시행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화산과 지진에 배우면서 지각 변동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 화산과 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있겠죠. 그래서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화산대, 그리고 지진이 많이 있는 것을 지진대라고 해서 지도에다 표시를 해봤어. 그랬더니 어디에 많냐면 우리 교과서나 또 학습지 보면 알겠죠? 어디에 많죠? 바로 바닷가. 어디 밖까? 태평양 주위에 그쪽이 되게 많았다는 거야. 그리고 신기하게 또 이 화산대와 이 지진대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 거의 일치한다는 거야. 100%는 아니지만 비교적 잘 일치한다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이 화산하고 지진이 잘 일어나는 지역이 따로 있다는 거죠. 바로 어디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화산대와 지진대가 나타나는 지역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거의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판의 경계가 뭔지 알아야 되겠지. 좀 이따 다시 할게요. 그래서 다시 넘어와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태평양 주위에 지진과 화산이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는데 우리가 환태평양 지진대라고요. 그래서 태평양을 중심으로 고리 모양으로 있다라고 해서 환태평양 지진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겠죠? 불의 고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약 80%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중에 바로 일본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판의 경계에 있다고 했으니까 판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 판 구조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구성되고 이 판이 이동하면서 만나는 지역에서 또는 새로 생성되는 중에서 교차되는 서로 어긋나는 지역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이론을 바로 판 구조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판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그림을 참 못 그렸죠. 가운데 내핵, 외핵, 멘틀, 지각이 이렇게 있어요. 지구의 증상 구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선생님이 이렇게 확대해 볼게요. 그랬더니 지각이 있는데 해양 지각하고 대륙 지각이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전부 다 뭐예요? 멘틀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 멘틀이 되게 두껍죠. 부피가 가장 크죠. 근데 요 상부 여기 상부 멘틀을 보니까 지각과 비슷하게 어떻다고 딱딱하더라고.
그래서 지각과 상부 멘틀의 딱딱한 부분을 합쳐서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석권은 10개 정도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암석권, 여기를 암석권이라고 얘기하고 판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 있죠. 나머지 부분. 이 나머지 부분은 위에 있는 암석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들딱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녹아 있는 상태예요. 용융되어 있는 상태예요.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있는 상태예요. 용융되었으니까 뭐가 갖고 있죠? 유동성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면 우리가 약하다. 그래서 연약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연약권이 뭐한다? 대류가 일어나면서 그 위에 떠 있는 판이 뭐한다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대류가 일어나면서 그 위에 떠 있는 판이 얘가 이렇게 대류가 이렇게 오면은 이 판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자, 이렇게 움직여서 우리가 판이 이동한다. 그래서 판의 이동력, 판 이동의 원동력이 바로 뭐라고? 멘틀의 대류. 다른 말로 연합권의 대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판 구조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진과 하산,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 판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판의 경계 부분에서 지각 변동이 잘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먼저 발산형 경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발산한다는 뜻이에요. 즉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새로 생겨서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를 발산형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이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판이 이렇게 서로 멀어지는 경우인데, 그럼 이 틈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틈에 바로 뭐 한다고? 마그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멘틀 대류에 뭐 하는 부분? 상승부에서 여기 새로운 멘틀이 지각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면서 판을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판 현성, 그리고 멘틀 대리 상승부, 그래서 서로 멀어지는 경계를 우리가 뭐라 한다? 발산하는 경계. 그러면 이 마그마가 나오니까 뭐가 발달할까요? 화산 활동이 발달하겠죠. 마그마가 상승하여 화산 활동이 발달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지진도 일어나겠죠. 왜? 땅이 이렇게 밀려나니까 지진은 천발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천발 지진은 얕은 지진이에요. 그래서 왜 이 지각 근처에서만 요 판의 여기 부분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천발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다에서 나타나면 해령이고요. 육지에서 나타나면 열곡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령에서 해양판이 만들어지고 이 열곡대에서 대륙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령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 많냐면 대표적인 대서양에 있는 중앙해령 가운데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열곡대 같은 경우는 동아프리카에 보면은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가 있으면 어떤 곳도 있겠죠? 네, 맞아요. 수렴형 경계도 있죠. 자, 이 수렴형 경계는 서로 모여드는 경계예요. 아까 전에 발사하는 경우는 서로 멀어지는 경계였다면 수렴형 경계는 서로 모여지는 경계예요. 모여진다는 얘기는 멘틀이 어떻다고요? 하강한다고요. 멘틀이 이렇게 하강하니까 그 위에 떠 있는 판이 부딪히면서 없어진다는 얘기죠. 판이 소멸한다는 구간이 바로 뭐라고? 수렴형 경계예요. 이 수렴형 경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섭입형. 한쪽이 두 판 중에서 한쪽이 밑으로 깔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섭입형이라는데 말은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해양판하고 해양판. 해양판하고 해양판하고 둘 다 밀도가 크죠. 밀도가 큰 건데 그 둘 중에서 조금 더 밀도가 큰 판이 뭐 한다고? 밑으로 섭입한다고요. 조금 더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밑으로 섭입하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판은 위에 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가 뭐 이렇게 내려오는 판이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 판은 밀도가 큰 판이고 얘네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도 지진하고 여기 선생님이 지금 색깔을 빨간색으로 칠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부분에서 뭐가 난다고? 지진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천발 지진 들어갈수록 점점 깊어지니까 신발 지진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요 부딪히면서 이 마그마가 집안이 얕은 곳 뚫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뚫고 올라오는데 어디 쪽에 전 뚫고 올라오는 거죠? 이 밀도가 작은 해양판 쪽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밀도가 큰 해양판은 아래로 섭입되고요.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구간에서는 마그마가 올라와서 화산활동이 일어난다고. 이 얘기가 똑같이 어디에 적용되냐? 해양판과 대륙판도 적용이 된다고요. 해양판하고 대륙판하고 부딪힐 때 뭐가 더 밀도가 크죠? 해양판이 더 크다는 건 우리 배웠어요. 그쵸? 현무암질, 그쵸? 현무암질. 반면에 대륙판은 대륙지각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하강암질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륙판의 밀도가 작고 해양판의 밀도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해양판이 밑으로 섭입한다고요. 그렇죠? 반면에 대륙판은 아까 똑같아요. 약한 부분을 뚫고 올라서 뭐야?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부분이 이제 해구가 발달하는 거죠. 해구가.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해구 쪽에는 얕은 지진, 천발진이 발생하고 깊은 이 대륙 쪽으로 갈수록 깊은 신발진이 나타난다. 그래서 섭입형은요, 이렇게 해양판과 해양판, 그리고 해양판과 대륙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다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날 수도 있겠죠.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도 있겠죠. 둘 다 밀도가 비슷한데 얘네들은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요. 이게 쭈그러지는 거죠. 쭈그러서 어떻게 이렇게 산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스코 산맥을 형성하는 게 바로 뭐라고? 충돌형이 되는 거예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충돌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스코프 산맥이 발달하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지진만 일어나죠. 천발에서 중발까지 신발이 일어나지 않아요. 중간 정도 지진까지 발산하는 게 바로 충돌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라고? 수렴형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는 만들어지는 부분, 수렴형은 없어지는 부분. 그리고 두 판이 서로 어떤 경우도 있겠죠? 어긋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바로 뭐냐면 보존형 경계예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이 해령은 뭐 하는 거라고 했죠, 선생님이? 판이 새로 만들어지는 구간이라고 했죠.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 해령이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조건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끊어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여기 해령에서는 이렇게 멀어지고 여기 해령에서는 이렇게 멀어지잖아. 그러면 이쪽 부분은 괜찮아요. 왜? 같은 방향이니까. 하지만 여기 부분은 지금 무슨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 그쵸? 얘는 오른쪽, 얘는 왼쪽이니까 여기서 뭐야?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층을 뭐라고 하면 우리가 변환 단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해령과 해령 사이의 수직으로 발생한 것을 변환 단층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뭐가 일어난다? 지진이 일어나요. 그 지진 중에서 무슨 지진? 얕은 지진이 천발 지진이 일어나는 게 바로 보존형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거, 발산의 경계, 수렴의 경계, 보존형 경계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시험 문제 날 때 그림을 주어지고 가나다라 내든지 각각에 대한 특징과 지형을 연결시켜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습지에 선생님이 나눠준 거 말고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어요 라고 한 학습지 기억해요? 거기에서 뭐 각각에 대해서 나왔던 거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다시 불러왔어요. 그래서 A, B, C, D, E, F, G 각각의 지금 전 세계 판 경계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과 함께 설명되는 얼굴을 한번 설명하도록 해볼게요. 전 세계 판의 경계죠. 자, 먼저 우리 A 한번 보자. A는 지금 뭐죠? 동아프리카죠? 동아프리카니까 뭐가 발달했어요? 아까 전에 배운 게 열곡대. 그래서 여기가 A가 동아프리카 열곡대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판이 서로 생기면서 멀어지는 경계죠? 그래서 동아프리카 열곡대입니다. 그린 사진 나왔죠? 이렇게 멀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륙판이 아프리카판이 갈라져 멀어지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동아프리카 열곡대예요. 무슨 경계? 발산의 경계. 그래서 그림도 나와 있죠. 이렇게 마그마가 상승해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면서 서로 멀어지는 거. 이게 발산의 경계인 동아프리카 열곡대입니다. 자, B를 봤더니 B는 뭐예요? 히말라야 산맥이죠. 그리고 잘 봤더니 뭐야? 서로를 향해 달려오고 있죠. 무슨 경계? 수렴형 경계. 그 중에서 무슨 충돌형이 되겠죠. 충돌형 B 한번 볼게요. 자, 히말라야 산맥,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여기 인도 오스트랄리아판하고 유라시아판이 만나면서 충돌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가 발달한다? 스코프 산맥이 발달한다.
그래서 대륙판이 유라시아판과 대륙판이 인도 오스트랄판이 충돌하면서 거대한 스코프 산맥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면서 천발, 중발 지진이 발생하는 거죠. B, 히말라야 산맥. 자, 다시 지도를 보니까 C는 어디죠? 일본이죠? 일본을 한번 볼게요. 자, 일본을 봤더니 여기 유라시아판이고, 그리고 태평양판이 오고 있고, 그리고 필리핀이 오고 있어. 그러니까 일본은 세 개의 판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수렴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여기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 일본 그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구가 발달돼 있죠, 해구가 발달돼 있죠. 그래서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부딪히면서 섭입하는 거죠. 뭐가? 태평양판이 무거우니까 태평양이 섭입하면서 일본 해구가 형성되고 화산 활동이 이렇게 올라와서 일본을 맞는 거예요. 일본 열도가 형성되고 그리고 여기 과정에서 천발, 중발, 신발까지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어때요? 지금 지진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깊은 지진도 있고 얕은 지진도 있고 별별 지진 다 일어나요. 세 번째 일본 해구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D, E, F, G, H, I는 요거 말고 바로 다이렉트로 사진으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보시면 D, 여기가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미국 서부 쪽이죠. 그래서 요 아래쪽 내려오는 판과 위쪽으로 오는 판이 어긋나 있잖아. 그러면서 보존한 경계가 발달되어 있는 게 바로 샌 안드레스 단층이에요. 그래서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태평양 판과 산 안드레스 그 북아메리카 판이 어긋나면서 변환 단층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가 발생한다?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그래서 선생님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뭐 영화라든지 또는 뭐 다큐멘트 보니까 이렇게 단층이 발달되는 거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뭐라고?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 되겠습니다. 이는 안데스 산맥이에요. 여기 이렇게 남아메리카 보면은 이렇게 된 게 안데스 산맥인데 이거는 여기 나스카판하고 남아메리카에 부딪혀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해양판하고 대륙판 만들어지는데 해양판과 대륙판을 만들어줘도 뭐가 발달한다? 스코프 산맥이 발달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스코프 산맥이 반드시 대륙판하고 대륙판을 만드는 게 아니라 대륙판하고 해양판 만들어도 돼. 그래서 해양판이 밀고 들어가면서 대륙판이 이렇게 찌그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프 산맥이 발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페루, 칠레 해구가 이렇게 발달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안데스 산맥이 발달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천발, 중발, 신발까지 지진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안데스 산맥. 자, 그리고 우리 F 뭐죠? 대서양 중앙 해령이죠. 그래서 여기 그림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 대서양 중앙 해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발산하는 경계죠.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마가 상승해서 이렇게 판이 생성되면서 해령이 발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산 활동과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자, 그리고 마리아나 해구, 그리고 필리핀 아래로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태평양판이 섭입하면서 마리아나 해구가 형성됐대요. 자, 우리 지도 아까 보세요. 아까 보시면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그 일본 그쪽이 마리아나 해구 쪽이에요. 그래서 필리핀판하고 태평양판이 섭입하면서 얘는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부딪힌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필리핀판 아래로 우리 태평양판이 밑으로 들어가면서 뭐 한다고? 이렇게 마리아나 제도가 형성된 게 바로 천발, 중발, 신발 일어나는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섭입형이죠. 통가 해구. 통가 해구네요. 인도 오스트랄판 아래로 상대적으로 큰 태평양판이 섭입되면서 통가 해구가 만들어지면서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그렇죠? 통가 해구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호상 열도가 발달하면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수렴형 경계, 섭입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알류산 열도도 마찬가지죠. 북아메리카판 아래로 태평양판이 들어오면서 마찬가지로 호상 열도 발달하고 천발, 중발, 신발, 화산 활동. 그렇죠? 알류산 열도 다 지금 요거 보니까 다 똑같은 거네요. 그리고 아이슬란드 요곡대. 그래서 발사는 경계인데요. 발사는 경계가 육지로 드러나는 곳으로 대서양 중앙 해령 위에 있다. 북아메리판과 유라시아판이 갈라지면서 화산 활동과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 아이슬란드 열곡대예요. 자, 선생님이 정리를 할게요. 지금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 지도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말했던 발사는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그 각각의 특징과 그리고 어떤 지형이 있는지 정도만 알고 문제를 통해서 그림이 나오든지 뭐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당하지 말고 분석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외울 필요는 없고요. 분석 잘하고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